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건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까지 이렇게 설칠 줄은 몰랐네요. 경향신문이 글쎄 검찰이 던져주는 소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자기 선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칼날을 들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올 때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로 신앙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님한테 칼을 꽂다니, 아니 칼을 꽂을 때 꽂더라도 적어도 팩트 정도는 확인해 보고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알려줬다고 고스란히 받았습니까? 이보라 기자 기레기의 맥을 잇고 있네요. 유이곤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기레기의 탄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검찰의 팩트 왜곡과 언론의 받아쓰기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제가 오늘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몇 달 전에 신앙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한 바가 있고, 우연히 그때 얘기한 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겹친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조금만 그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니 조금만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다면 경향신문 쪽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왜곡 기사를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를 받아먹고 그걸 그대로 재활용하고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일 거면은 뭐하러 기자라는 걸 합니까? 그냥 검찰 대변인 하죠. 참 그런 면에서 씁쓸하고 또 불쾌합니다. 더군다나 신학님 언론노조위원장,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경향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향신문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경향신문 정말 어려웠습니다. 월급을 주네 마네, 월급이 1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그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신학님 언론노조위원장이 큰 도움이 됐던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타격을 입을 때도 늘 앞장서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힘써 싸웠던 사람이 신학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님한테 칼날을 꽂는다. 진짜 배은망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얘기를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가 난 내용입니다. 김만배 100억 원을 출연해 신학님 이사장 언론재단 설립 계획, 검찰 대장동 관계자 진술 확보. 김만배 진술이 아니라 대장동 관계자 진술이에요. 이 누굴까요?
이거 뭐 유동규 아니면은 남욱이겠지. 뭐 이 정도야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남욱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이미 지금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그 진술이 판판이 깨지고 있고 그 진술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 아니 근거가 없다. 다 거짓말이더라. 아니 잘못 알았더라. 라는 게 하나씩 둘씩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동규 같은 경우 보세요. 허위와 가장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진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요? 검찰이 이런 진술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근거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런 기사를 떡하니 단독이랍시고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향이 경향했네 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내용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자, 내용이 그래요.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았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죠. 자, 전형적으로 뭡니까? 검찰발 기사.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해 준 거죠.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이라고 쓰기 힘드니까 경향신문 취재 결과라는 이런 개떡 같은 거를 써붙였습니다. 이거 언론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누구라는 거 이렇게 익명으로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익명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다? 하다못해 검찰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수사팀 관계자라든지 또는 중앙지검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특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했어요. 또는 중앙지검 관계자도 그냥 중앙지검 관계자 아니라 중앙지검의 공보 관련 공보 담당자라든지 또는 정 안 될 것 같으면 수사팀 중간 지휘자라든지 수사팀 책임자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했지 전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취재 결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언론 윤리 위반입니다.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자, 그러니까 검찰이 마구 흘려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확인도 안 된 수사 내용을 마구 흘려준 거죠. 이거 전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해당이 됩니다. 자, 여하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게 뭐다? 또 기레기가 기레기짓 한 거죠. 대장동 사업 관계자, 뭐 남욱 아니면 뭐 유동규겠지. 그들의 진술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 쓴다? 그걸 단독이라고 써붙인다? 참 유치하죠. 자, 이 언론 보도를 보셨을 때 다들 충격받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던 대장동 사건을 다시 뒤집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리한 처지를 어떻게든 간에 뒤집어 보려고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특검 수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이 특검 수사를 하려면 특검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걸 막아야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진술들, 특히 윤석열한테 불리한 여러 진술들이 사실은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검찰의 이런 의도에 충실하게 지금 봉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못해 이 검찰이 한 얘기가 과연 진실인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절차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절차를 하기 싫으면 적어도 신학림 위원장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마치 김만배가 신학림을 위해서 100억짜리 회사를 차려줄 것처럼 이렇게 떠버린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해서는 안 되는
언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경향신문이 참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검찰의 이 허위사실 유포에 너무나도 쉽게 놀아나고 언론 플레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요 일부러 경향을 꼭 집어서 이 기사를 냈을 겁니다. 신학림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언론노조 위원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향신문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쪽에 이 기사를, 이 정보를 흘려줘야지, 그래야지 더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경향을 꼭 집어서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독이라고 이 주말에 맞춰서 기사를 썼다? 이건 전형적으로 기레기 짓이죠. 경향신문 없애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거죠. 자, 사실 이 기사는 뭐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기사. 자, 엊그저께는 신학림 위원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왔죠. 검찰이 신학림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신학림이 돈 받고 인터뷰를 했고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다 라는 식으로. 자, 특히 이 보도가 더러운 이유는 이 연합뉴스의 이 기사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다? 1억 5천을 책판 값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림이 돈 받은 게 맞고 책판 값이다. 무슨 책이 1억 5천만 원씩이나 해. 그죠? 딱 보더라도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기사를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보더라도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게끔 기사를 쓴 겁니다. 하지만 신학림 위원장은 책판 값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 판권을 팔았다고요. 판권을 계약한 거라고. 판권 계약. 신학림 위원장의 이 책은요 만들어진 지 좀 됐습니다. 그동안 신학림 위원장이 직접 출판도 하고 인쇄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이렇게 해왔는데, 자, 이거를 판권을 김만배가 사들인 거예요. 그 판권 가격을 1억 5천, 3권짜리, 뭐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책이 되게 두꺼워요. 뭐 이 정도 책이거든요. 이 정도 두께의 책인데 이런 두께의 책이 3권씩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값을 이렇게 3권 이렇게 해서 판권 계약을 한 겁니다. 자,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책판 값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돈이지만 판권 계약을 한 돈이었다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판권 계약이면 그 정도 돼. 하지만 책을 판 돈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액수가 크잖아. 그런데 판권 계약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사를 써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책판 값이라고 썼어. 애시당초 신학림의 인터뷰를 허위라고, 돈 받고 한 허위 인터뷰로 몰아가기 위해서 제목부터 장난질을 친 겁니다. 연합이 되게 더러운 기사를 쓴 거예요. 참 요새 보니까 연합뉴스 뭐 윤석열한테 뭐 구독료도 잘리고 하는 모양이던데, 이렇게 윤석열 검찰 그 따라지 역할 해주고 뭐 살림 좀 나아졌나 모르겠네요. 자, 여하튼 이렇게 지금 언론이 검찰의 이 언론 플레이의 도구로서 충실하게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죠. 검찰은 이렇게 허위 조작된, 허위 날조된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 검언 유착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 진실은 뭔데? 자, 실제로 신학림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어요. 판권을 팔았다라고.
그런데 판권을 팔았다라고는 안 하고 전부 다 책판 값이라고 하잖아. 쓰잖아. 이게 뭡니까? 왜곡이죠. 왜곡입니다. 언론계 선배예요. 대선배예요. 그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매장을 하려고 해도 돼요? 그 인간이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야? 특히 경향 한겨레 니들까지 그렇게 설치면 안 되지, 나쁜 새끼들아. 적어도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뻔뻔스러운 놈들아. 이 배은망덕한 새끼들아. 어우, 진짜 인간들이 말이야. 강희철, 아유, 진짜 어디서 그런 게 어디서 굴러먹던 그런 게 기어 나와가지고, 아유, 씨. 여하튼 명백하게 이렇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판권을 팔았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판권 계약을 했는데 이 판권 계약을 했다라는 거를 싹 빼고 책판 돈이다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게 지금 검찰과 언론의 꼬라지이자 만행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책판 돈이다. 판권을 판 돈이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책을 판 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책을 그렇게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책 판 돈이다 라고 해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한 허위 인터뷰가 맞구나 라는 식의 사고가 그런 식의 그런 그 선입견이 만들어지게끔 한 거죠. 자, 잠시만요, 여러분. 예.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신앙님 죽이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신앙님을 죽여야지 신앙님과 김만배가 한 인터뷰의 신빙성을 없앨 수 있고, 그래야지 그 김만배가 윤석열한테 부탁해가지고 대장동 사업자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수사에서 빼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을 무력화시켜야지 향후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검을 무력화시킬 특검법을 무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런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렇게 착착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계속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몰리고 있는 분위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뒤집으려고 하는데 뭐 그럴싸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충격요법을 써서 신앙님 언론노조 위원장 김만배라는 식으로 엮는 이런 그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이런 걸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검찰이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김만배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김만배가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김만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만배 주변으로 김만배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사람 리스트에 신앙님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신앙님하고는 또 다르죠. 김만배는 신앙님까지 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검찰은 이 부담감을 이용해 가지고 김만배의 입을 열게 만들겠다. 아니, 김만배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란 거죠. 첫째, 대장동 그 특검의 무산. 두 번째, 지금 불리해진 대장동 재판의 분위기 전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만배의 입을 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신앙님을 지금 들고 오고 있다, 꺼내왔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김용 부원장의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대단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는 뭐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의 이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지금 이 법정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 밖에서 진술의 조작과 언론 플레이로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 신앙림 위원장의 이 진실은 과연 뭘까요? 진짜 무슨 얘기, 진실은 뭘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유동규식 왜곡과 뻥치기라고, 유동규식 뻥과 과장 왜곡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그 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100억을 출연해서 신앙림 이사장의 언론재단 설립 계획, 이걸 한다. 신앙림이 이사장인 언론재단을 만든다. 참네. 아우, 내 진짜 진짜 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대략 드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신앙림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바 있다 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느냐? 자, 검찰이 이렇게 또 왜곡을 하는구나.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을 하는구나. 진실 하나와 거짓 9개를 섞어서 거짓 10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이구나 라는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신앙림 위원장은요, 원래부터 언론재단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언론사는 주식회사나 이 상업적인 개인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공이 운영하는, 그래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오랜 지론을 갖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본인도 그런 식의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과거 미디어 오늘을 만들었을 때 이게 주식회사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같은 게 아니라 좀 이게 그 시민사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시민들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는 언론사, 정말 시민의 언론사를 만들려면은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신앙림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에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요즘에는 뭐 언론사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만배의 돈을 받아서 100억짜리 언론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가지고 한 최대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언론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언론사는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김만배하고도 했겠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어우 좋네. 야 그런 거 하면은 그 나도 좀 한번 끼워주라. 나도 돈 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김만배가 100억을 다 내겠다. 너를 위해서 신앙님 너를 위해서 내가 10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줄게. 가 아니고 원래부터 신앙님 위원장은 언론사는 재단법인이어야 하며 그 돈은 시민사회가 낸 돈,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겨레처럼 주식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옛날처럼 뭐 윤전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100억 정도면 충분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거다. 작지만 강한 언론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 몇 달 전에 저도 들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회사로 만들어진 한겨레 신문이 사실상 시민사회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견제와 균형, 비판을 받는 곳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시민들의 비판을 주주는 돈만 받아가면 되지 어디 간섭하려고 그래 라는 식의 이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언론사 운영과 설립을 위해서 자금을 냈으면 그 운영이나 이런 그 논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판과 균형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해야 되죠. 근데 주식회사가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는 주식회사로 했었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럼 뭐냐? 재단법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 요새는 옛날처럼 윤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니 한 100억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 신앙림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해보자.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결과 김만배도 그런 거 하면 나도 한번 끼워주라 한 거예요. 자, 이게 왜곡이 된 거지. 100억을 김만배가 출연을 해서 신앙림 이사장이 언론재단을 만든다는 식으로. 이걸 왜곡을 한 거예요. 이게 김만배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 입에서? 내가 볼 때는 유동규나 남욱 입에서 나온 거지. 대장동 관계자, 대장동 업자들 중에서 그 얘기를 했대잖아. 그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니야? 주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전원의 전원이잖아. 전원의 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기사를 쓰냐고.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냐? 아이고. 김만배가 신앙님의 얘기를 대장동 다른 업자들한테 했고 그 업자들이 김만배 얘기를 듣고 아니 신앙님의 얘기를 김만배가 했는데 김만배의 얘기를 유동규 혹은 남욱 등등 대장동 업자들이 검찰한테 하고 검찰이 그 얘기를 기자한테 하고 전원의 전원이네. 이걸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써? 이걸 단독이라 그래? 아유 진짜 씨. 경향은 요새 데스킹도 안 보나? 야, 진짜 꼴사납다, 꼴사나와. 아유, 진짜 이걸 기사라고 썼냐고. 아유, 진짜.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제가 한 얘기, 이게 문제가 되는 얘기인가요? 자, 주식회사, 한겨레 같은 주식회사 형태, 안 되겠더라. 이거 시민들의, 이 설립자인 시민들의 의견이나 신립자들의 이 견제가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설립자,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이 먹히는 언론사, 재단법인. 그러니까 재단법인 언론사 만들자.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된다. 자, 그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고, 거기에 김만배가 아주 그렇게, 좋네. 나도 나중에 거기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못해요? 나도 그 얘기 들었고, 나도 그렇게 참여하고 싶다 그랬다. 신앙림 선배가 하시는 건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럼 나도 그러면 100억짜리 언론재단 설립 계획에 동참한 거네? 야! 한동훈, 나도 잡아가서 조사해라, 이 새끼야! 못돼 처먹은 것들. 어디서 왜곡을 하려고. 자, 이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직접 들어서 그걸 김만배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도가 나갔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요. 근데 이게 김만배의 계획이 아니라 신앙님의 계획이잖아. 신앙님의 계획을 김만배가 들었네. 그거를 대장동 업자들 앞에서 야, 신앙님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야, 얘기를 했네. 자, 그 얘기를 대장동 업자들이 검찰한테 얘기를 했네. 검찰이 그거를 또 경향신문 기자한테 얘기했네. 몇 단계를 거쳤습니까? 5단계를 거쳤죠. 전원이잖아. 이걸 기사로 씁니까? 진짜 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향은 요새 데스킹 안 보는 모양이지? 야, 경향이 개새끼들아. 고소고발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좀 해라 이것들아. 아유 진짜. 진짜. 참 답답합니다. 참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딱 되시죠? 검찰이 어떻게 왜곡을 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기사가 나갔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타다닥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참 이 얘기는 핏대를 안 올리고 정말 진정을 해서 침착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침착해지지 않네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참. 어휴. 박예숙님, 그래서 지금은 진보 언론 기자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동호님, 제가 화를 대신해줘서 조금 위안 되신다고요. 윤상현님, 스트레스 유념하시라고요. 참.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신앙림 위원장 관련된 언론 보도 막 나오면서 되게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려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가 유동규의 이 헛소리를 싸우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싸움을 해왔고 그 유동규의 헛소리를 드디어 깨트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자, 검찰이 유동규 헛소리가 깨지니까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유동규식 헛소리와 유동규식 과장이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말한 사람이 이게 또 유동규가 아닐까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유동규 아니면 나무가 아니면 정영학이겠지. 자,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와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가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파일 공개되기를 좀 기다려 보십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